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독재 정권을 이겨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란을 극복했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어깨를 걸었던 동고동락의 역사였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를 만들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100년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가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의 내란을 막기 위한 입법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저는 내란 특검의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보고 의무가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국가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보기관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홈플러스는 국내 9위의 고용기업입니다. 임직원만 2만 명이고 외주 현업업체에는 8만 명이 근무합니다. 입점, 납품업체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의 생계와 재산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MBK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인 내란과 국정농단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출근길에 지옥철을 해결할 대중교통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혈세 낭비와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을 마주한 서울시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판넬 봐주십시오. 한강버스에 화장실 물이 역류해서 화장지로 틀어막고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오세훈표 전시 행정에 부끄러움 민낯입니다. 네, 어제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소위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정황들이 확인돼서 지난 1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인데 서울 고등검찰청이 담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된 수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자들이 사전에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합니다. 용역업체 실무자들이 참고인 조사를 앞둔 시점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대형 로펌 변호인들이 참고인들과 주요 피의자인 용역업체 임원들을 불러서 진술 연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겁을 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겁을 상실한 겁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 통일교로 추정되는 당원 11만 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헌법을 위배했다고 봅니다. 헌법 20조 2항에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은 헌법 20조를 위반했던 겁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란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이 된다면은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10만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하였다고 하는데요. 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에게 투표한 권리당원의 숫자가 약 21만 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이 행위는 헌법 20조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되고 관련된 법률 위반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정교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의혹 특검은 즉시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사법부를 앞세운 쿠데타이자 명백한 대선 개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의 전모를 철저하게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골마터진 사법부 바로잡는 것, 그것이 곧 국민주권 회복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특검은 즉시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2년 발표한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중 부끄럽게도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특히 식량 안보 전략 평가 부분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0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어제 제가 22대 국회 최초로 식량 안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량 안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식량 안보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의 식량 안보 정책 수립 및 수급, 공급 대책 마련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식량 안보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식량 위기 대응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식량 위기 대응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국가와 국민의 식량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식량 안보 엄중함을 함께 인식해 주시고 여야는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